오세훈표 주거사다리에 대한 기회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실제 이렇게 동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장기전세주택2로 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이다. 소득이 많아도 충분히 장기전세주택 신청하면 거주할 확률이 높아졌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거기에 따른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내용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3년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4,400호 공급을 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 정도 되는 물량의 공공주택도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명 장기전세주택2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표 주거사다리에 대한 기회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실제 이렇게 동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거사다리가 오히려 되지 않고 초양극화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혹여나 만약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우리 둔촌주공이라고 합니다. 이 둔촌주공 처음으로 300호 공급을 우선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출산할 경우에는 20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도 열려 있다. 그래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자, 역세권 내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함께 공급이 되고 있고요. 50에서 85% 정도의 시세로 임대 공급하겠다. 자, 빌트인 구조, 맞춤형 육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로 17년 된 장기전세주택, 지금까지 안정적 주택 공급으로 출산율을 높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 17년 된 장기전세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장기전세주택2입니다. 자, 기존에 있던 장기전세주택과 이번에 발표된 장기전세주택2 이걸 뒤에 판소를 통해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합니다. 이후에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약 36,000쌍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10% 정도 되는 물량을 공급하고 아이가 낳아 키우는 동안 직급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시프트, 이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공급하고 예비 신혼부부까지도 함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끔 공급하겠다. 자, 살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평형대가 작다라고 한다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해서 내 집 마련 꿈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존에 살고 있다가 이 평형이 자녀가 많아져서 평형이 작을 경우에 같은 단지에 공가가 생길 경우 그 집으로 평형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가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단지나 다른 지역 일대로도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호를 공급해서 적어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서 계속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3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봤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끔 판서를 통해 비교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7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기존의 거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다자녀를 위한 그런 제도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오는 건 장기 전세 주택 2로 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자, 거주에 대한 부분. 기존에 장기 전세 주택은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계속 가능하고 20년 동안, 그리고 연 5% 이하로 이제 임대료 증액은 있겠지만 그 임대료 증액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비도 없죠.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SH에서 공급하는 그런 임대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 기준이 있죠. 소득 기준. 이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기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 기준에서 본다. 그래서 요거를 월로 환산하면 월로 약 한 596만원 정도 됩니다. 596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이제 신청 가능하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0%. 자, 이 경우에는 월로 환산하면 약 650만원 정도 됩니다. 650만원.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150% 수준에서 보고요. 2024년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원로는 800만원 이하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에 일단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은 이제 부동산 기준이 있는데, 자,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로 돼야만 합니다. 자, 기존에 무주택 한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 건데, 부동산 자산이 있는 거냐, 주택을 제외하고 우리 상가나 토지, 뭐 건물 이런 거 소유하고 있는 분들 전부 다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 기준은 2013년 기준인데 3,683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 거냐, 이 기준이 중요하겠죠. 뭐 여러 명들이 막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뭐 제비뽑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가점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정도의 가점. 그래서 보통 뭐 서울시에 몇 년 거주했냐, 그리고 나이 기준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죠.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또 청약통장 얼마나 가입했냐, 또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 가점이 매겨주고요. 2023년 기준에서 다자녀 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점 2명 정도는 3점, 3명은 5점.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이렇게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 다섯 번째, 출산에 대한 부분. 출산 시에 혜택이 있냐? 출산 시에는 혜택이 없다. 이 혜택은 다자녀, 기존에 있는 다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뭐 혜택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되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주변 임대료 대비 시세의 60에서 80% 요 금액으로 임대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이런 다자녀를 위한 제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출산을 목적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그런 부분들에게 출산하면 혜택을 주어지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주에 대한 부분 기존의 10년입니다. 10년. 왜 이렇게 짧냐? 출산하면 한 명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 출산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득 기준이 굉장히 대폭 완화가 되었는데요. 전용 면적 기준에서 봤을 때 60제곱미터 이하 신청하는 분들 월 평균 소득 금액이 기존에는 100%였지만 12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650만 원이죠. 650만 원. 자, 근데 맞벌이 기준이 생겼네요. 맞벌이. 이 맞벌이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80% 정도 됩니다. 180%. 2인 가구 기준. 그러면 월로 환산하면 약 970만 원 정도 된다. 엄청나죠? 그죠? 자,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신청하는 분들 월 평균 소득 금액 150%. 월로 치면 약 800만 원 수준. 여기도 마찬가지 맞벌이 수준이 있습니다. 맞벌이. 자, 맞벌이는 200%로 보고 있습니다. 200%. 그러면 월 소득 금액 맞벌이 기준에서 1,100만 원 수준. 굉장하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도 충분히 장기전세주택 신청하면 거주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 자, 부동산은 옆과 똑같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708만 원입니다. 요 기준도 아마 장기전세 요 주택도 똑같이 바뀌겠죠. 저는 지금 바뀌어 있는지 안 바뀌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고. 그리고 우선 공급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우선 공급 대상. 기존에는 여러 가지의 가점들을 많이 매겼었죠. 한 9가지 기준. 근데 다자녀 가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딱 3가지 기준의 가점만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주기간의 가점. 서울시 만 19세 이후부터 몇 년 동안 거주했냐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거주기간 산정하고요. 또 무주택 기간도 산정을 하는데, 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한 날로부터 더 빠른 날짜 기준에서 무주택 그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청약 통장 가입 기준 그 기간에서 부부 합산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그래서 총 딱 3가지 기준만 보는 거다. 그리고 5번째, 출산하면 혜택 주냐? 준다. 자, 이 목적은 뭐예요? 신혼부부들 출산하기 위한 정책 제도였죠. 그래서 출산하면 혜택을 주는데 조건은 20년 이후 20년 동안 거주 이후 우선 매수권을 준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 이거 20년 동안 거주한다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2명 출산할 때부터 줍니다. 2명 출산할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약 10% 저렴하게 공급. 그리고 3명 출산할 경우 주변 시세에 20% 저렴하게 공급. 그래서 시세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임대료 부분. 요 임대료도 실상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공공에서 나오는 부분, 공공은 시세의 거의 한 50% 수준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민간이 지어진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세의 한 70에서 85% 요 수준에서 임대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제 물량이 좀 필요한데 이 공공에서 진행되는 물량이 약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물량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분양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장기전세 주택과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기전세 주택 2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기전세 거주가 아니라 장기전세 주택이죠. 이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 주택. 그래서 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시 한번 따라서 기존에는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소득 기준도 사실은 좀 까다롭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신청을 아예 못하게끔, 그리고 자산, 부동산의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대상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래서 출산하면 혜택도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 다 공공에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전부 다 SH에서 대부분 공급이 됐고요. 이번에는 출산의 목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되 한 명 출산하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충분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대료도 공공은 50% 굉장히 저렴하죠. 민간은 시세, 주변 시세의 70에서 85%인데 물량이 민간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번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아마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반경 한 350m 이내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대부분 아마 주상복합 형식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대형 평형대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땐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면 20년 거주하고 2명 출산이 된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20년 뒤에 10% 저렴하게, 그리고 3명 출산할 경우에는 20% 저렴하게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그리고 공급 대상자도 다자녀 기준 안 보겠다.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기간, 그리고 소득 기준을 완전히 완화했기 때문에 중산층 그 이상자도 충분히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소득 기준도 좀 완화해줬고, 다자녀 가점을 아예 없애버렸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신청을 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점들 좀 설명해 드렸고, 나중에 혹여나 또 다룰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